여러분들, 오늘은 라그랑지안 컨셉을 가지고 연속 방정식을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윕러리안 컨셉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해진 공간을 정하고 그 정해진 공간에 질량을 따라가진 않고 그 공간을 딱 픽스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을 환산해서 안에 얼마의 양이 이 남아 있어야 되는가, 혹은 안에 양이 얼마나 바뀌는가를 이제 계산을 했다면, 그래서 조금 계산이 복잡했죠. 이제 라그랑지안 컨셉은 우리가 질량을 따라가는 어떤 컨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질량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저는 네모를 좋아하지만 네모로 그릴 의미가 없는 게, 여기서 네모였다고 한들 시간이 좀 지나면 얘가 어차피 어떻게 모양이 바뀌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임의의 질량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질량을 시간이 지나는 뭐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난다고 칩시다. 지났을 때 그 녀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뭐 늘어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막 모양은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겠죠. 하지만 딱 한 가지 보존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질량을 따라가면서 그 녀석의 질량을 재는 거니까, 뭐 말장난 같긴 하지만 질량이 보존되겠죠. 그렇죠? 질량이 우리가 정확히 이 녀석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m 값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피가 2배가 되었다고 한들 m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 안에 있는 질량은. 그냥 부피가 2배가 되면 질량은 그대로니까 밀도가 감소하는 형태겠죠.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저번과 기본적인 컨셉은 되게 유사해요. 기본적인 컨셉은 되게 유사해서 자, 이제 중요한 것부터 써드릴게요. 역시 중요한 컨셉은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질량을 따라가니까 질량을 이제 밀도로 나타내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결국은 질량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밀도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밀도가 있다면 얘에서도 역시 질량은 밀도 곱하기 델타 x, 델타 y, 델타 z일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질량을 나타내는 형태겠죠. 그렇죠? 물론 뭐 제가 네모 상자로 그리진 않았지만, 그냥 만약 네모 상자로 그렸다고 치면 이제 x 쪽의 길이 그 상자의 y 쪽의 길이, 그리고 그 상자의 z 쪽의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량을 나타냈다고 칠 때, 이 방정식이 굉장히 윕러리안 컨셉의 라그랑지안 컨셉의 굉장히 재밌는 면은, 그냥 저 질량을 우리가 어, 따라가면서 이제 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걸 우린 전미분 형태로 표시를 했죠. 이 전미분을 하면 이 전미분 값은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을 따라간다면 이 질량 값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질량 보존 방정식 법칙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라그랑지안 컨셉에서의 컨티니티 이퀘이션 유도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 작업을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 m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m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m을 그냥 이걸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다시 쓰게 되면 뭐랄까, 좀 지우고 쓸게요. 다시 쓰게 되면 이 얘기는 그냥 m만 바꿨다고 칩시다. m을 저 그대로 바꿨다면 로 델타 x, 델타 y, 델타 z, 그리고 dt가 되겠죠. 자, 이제 아까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이제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이제 아까는 픽스드 볼륨이었는데 지금은 질량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델타 x, 델타 y, 델타 z도 시간에 따라 변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0으로 아까처럼 상수로 놓고 밖으로 빼낼 수가 없다는 특성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이죠.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하면 돼요. 요 하나, 둘, 셋, 네 개 텀이 붙어 있는 어떤 미분 값은 뭐였죠? 그냥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씩 미분해서 다 더해주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 미분 그대로 할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로 한번 미분할게요. 로 미분하고 D로 dt 미분하고 나머지는 미분 안 하고 델타 x, 델타 y, 델타 z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렇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 미분 이번에는 안 하고 델타 x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 그냥 나와요. 로 그냥 나오고 델타 x 이제 델타 x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델타 y, 델타 z 그대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번에는 요 해줬고 얘 해줬으니까 이번엔 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랑 이번엔 델타 x가 그냥 나오고 이번엔 델타 y, 델타 t 이렇게 y가 미분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녀석 미분되면 되겠죠. 다른 애들 그냥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로 델타 x, 델타 y 그리고 델타 z만 미분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 녀석을 미분해 놓은 형태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형태가 조금 복잡하니까 사실은 이 형태가 좀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해주면 좋겠죠. 간단하게 해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녀석들 날려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전체를 그냥 m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제 얘를 m으로 나눠요. 색깔이 좀 그렇네요. 색깔 좀 바꿀게요. 얘를 다 m으로 나눈다고 칩시다. m으로 나누고 m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는 뭐 이걸로 나누는 거겠죠. 그렇죠? 로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나누고 이 녀석도 다 로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나눈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이러면 조금 정리가 되는데 어떤 정리가 되냐면 자세히 보면 미분된 항은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랑 상쇄될 수 없지만 미분되지 않았던 항들은 그냥 빠져나왔던 항들은 뭐 얘랑 동일한 값이니까 그냥 나눠서 떨어지겠죠. 약분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로우가 미분됐으니까 로만 이제 못 나눠 떨어지고 로분의 d로 dt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로분의 1 d 로 d 좀 안되네요. 이게 뒤쪽으로 가면 좀 잘 안돼서 로분의 1 d 로 d t가 되고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봅시다. 이 두 번째 항 보면 델타 x만 미분이 됐죠. 그래서 델타 x 항을 제외하고는 얘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 나눠 떨어지고 델타 y, 델타 z 나눠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델타 x분의 요것만 남죠. 그죠? 되게 흥미롭지만 그래서 얘는 보면 플러스 델타 x분의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이게 쓰기 편하니까 델타 x dt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 녀석 볼까요? 이번엔 델타 y만 미분됐으니까 요 녀석들은 미분 안 된 녀석들은 다 똑같겠죠. 그래서 델타 y만 나눠 떨어지지 못하고 여기 남겠죠. 그래서 얘는 역시 똑같은 형태로 델타 y 네 d 델타 y d t가 돼요. 그렇죠? 자, 색깔 한번 바꿀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그대로고 로 델타 x 델타 y 그대로고 델타 z만 미분됐으니까 이거 나눠 떨어지고 델타 z분의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고 델타 z분의 1 d 델타 z d t가 돼요. 자, 그래서 요게 결국은 요게 0이다. 뭐 m으로 나눠줘도 이게 여전히 0이겠죠. 그렇죠? 뭐 0을 m으로 나눠도 여전히 0이겠죠. 그래서 요게 0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컨티뉴티 이퀘이션의 중요 글자예요. 재밌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요거 이제 요 컨티니티 이퀘이션을 이해하는데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도대체 이 녀석이 뭐냐는 거예요. 이 녀석. 델타 x라는 어떤 녀석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을 구한 게 도대체 뭔가? 요걸 이해하는 것이 이제 라그랑지안 컨셉으로 이제 컨티니티 이퀘이션을 유도하는데 키포인트예요. 여기까지는 뭐 굉장히 쉽죠. 사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도대체 얘가 뭘까? 얘.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생각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는 단순하니까 네모 박스를 하나 다시 그릴게요. 네모 박스를 다시 한번 그리고 자, 네모난 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동일하게 이렇게. 자, 뭐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다시 지우고 이제 그릴게요. 네모 상자가 이렇게 있고 좀 못 그리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델타 x라고 하고 요거를 델타 y, 이쪽을 델타 z라고 많이 불렀죠. x, y, z 방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델타 x라는 녀석은 뭐냐? 어떻게 보면 요 점의 위치와 요 점의 위치, x 위치의 차이죠.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기를 x2라고 하고 이 점을 x1이라고 한다면 델타 x는 결국 우리가 x2 빼기 x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x는 사실 그냥 위치를 나타내는 어떤 x 값이 있다면 x1 빼기 x2예요. x2 빼기 x1이죠. 그렇죠? 2 빼기 x1이에요. 그렇죠? 요 점의 위치 빼기 요 점의 위치.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딱 요 라인만 볼게요. 요 라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자가 흘러가니까 상자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했다. 옆으로 뭐 찌부러졌다라고 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부러졌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요게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새로운 x2와 x1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다고 칩시다. 이렇다고 치면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도대체 이제 요 녀석이 무엇인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델타 x가 아니라 우리는 델타 x의 시간 변화율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애는 델타 x가 아니라 d 델타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일단 쓸게요. 우리가 필요한 건 d 델타 x d d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도대체 요 라인, 요 델타 x라는 요 둘의 차이가 이 둘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질량을 따라서 그러니까 요 선을 따라가면 되겠죠. 아예 그죠? 요 세그먼트를 따라서 선 세그먼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가 x1, x2, x1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도대체 요게 요 둘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커지는가를 구하는 거죠. 질량을 따라서. 그래서 요 질량이 있고 요 질량 박스에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다면 두 개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진다면 도대체 그 늘어지는 그 시간 변화율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 변화율은 질량을 x2라는 포인트의 질량을 따라가면서 시간 변화율을 구하고 그리고
x1 포인트의 질량을 따라가면서 시간 변화율을 구한 거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죠. 왜냐면 그게 델타 x고 그게 이거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 얘는 델타 x가 x2 빼기 x1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 둘의 길이의 차이의 시간 변화율은 각각의 점의 속도, 각각의 점의 시간 변화율을 뺀 것과 같겠죠. 자, 무슨 얘기냐? 얘는 결국은 아니요, 차라리 이렇게 그냥 써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니까 델타 결국 델타 x가 x2 빼기 x1이기 때문에 이 미분 그냥 두 개로 분해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dx2 빼기 dt가 되고 앞에 건 뒤에 건 빼기 dx1 빼기 dt가 되죠. 자, 이게 뭐죠? 요거는 요거 그림이 좀 가리니까 그림을 좀 내릴게요. 그림을 조금만 옮깁시다. 아니다, 지금 옮기긴 좀 그러네. 자, 옮겨놔. 아이고. 아니, 그냥 놔둘게요. 그냥 놔. 자, 요거는 뭐죠? x2라는 점의 시간을 x2라는 점을 따라가면서 그 시간 변화율을 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이제 요 녀석 점을 질량을 따라가면서 시간 변화 그 녀석의 x 위치의 시간 변화율을 잰 거예요. 점을 따라가면서 x 쪽으로 도대체 얼마나 변하는가? 시간에 따라 단위 시간 따라 속도죠. 그렇죠? x2라는 점의 속도예요. 그래서 이 값은 결국 뭐냐면 u2예요. 여기 이 점이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일로 이동하는가. 그리고 이 점은 x1의 속도예요. 이 점이 얼마나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가.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뭐냐면 이 녀석은 결국 우리가 여기다 써도 잘 보이죠? 그냥 쓸게요. u2 빼기 u1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 점, x 요 점과 요 점의 속도.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냥 이걸 델타 u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요 두 점 사이의 속도의 차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델타 x니까. 요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 그래서 결국 그대로 쓸게요. 얘는 뭐 색깔을 좀 달리해서 쓸게요. 그게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앞에 건 그대로고 로분의 1 d 로 dt 그리고 이 녀석은 요 녀석 전체가 델타 u가 되죠. 이게 지금 델타 뭐 뺄 수가 없네요. 자, 요 녀석 전체가 사실은 델타 u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u가 돼요. 그렇죠? 델타 u고 이거는 델타 x가 되죠. 이게 델타 u니까 이거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겠죠. 이 녀석도 무섭게도 델타 y분의 요 녀석은 뭐겠죠? y 방향으로 그 두 점의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이겠죠. 요 점과 요 점의 속도 y 방향의 시간에 따른 그 점을 따라가면서 위치의 변화율을 재는 거예요. 속도죠. 근데 y 방향의 속도는 뭐죠? v죠. 그래서 얘는 델타 v예요. 얘는 델타 y분의 델타 v라는 사실을. 오늘따라 또 펜이 되게 말았는데요. 델타 v 아이고 칠판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델타 v 델타
y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z 방향의 시간에 따른 그 위치의 변화율이죠. 의 차이 두 점에 결국에는 델타 w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델타 z분의 델타 w.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뭐랄까, 우리가 이 녀석을 극한을 취해주면 리미트 극한을 이제 델타 x, 델타 y, 델타 z, 델타를 다 굉장히 작게 만들어주면 이 녀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사실 밀도는 그냥 여기다 곱해 올린 거예요. 그렇죠? 곱해 올린 거고 이 녀석 d로 dt 그리고 요거 du dx, dv dy, dw dz, du dx, dv dy, dw dz 이퀄 0이다 라는 이제 식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라그랑지안 관점에서의 컨셉에서의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컨셉. 도대체 델타 x라는 녀석을 요 작은 이 선 단위를 시간을 따라가면서 변화를 측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게 결국 알고 보면 그 양 끝점의 속도의 차이를 구한 것과 같다라는 이 컨셉만 이해를 하시면 이 방정식의 유도는 굉장히 쉬워요. 자, 요게 라그랑지안 컨셉에서의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남았죠. 이제 우리가 윕러리안 방식으로도 윕러리안 방식으로도 연속 방정식을 유도했고 라그랑지안 방식으로도 연속 방정식을 유도했는데 라그랑지안 방정식의 형태의 연속 방정식은 이런 형태를 띄었고 그렇죠? 윕러리안 형태의 연속 방정식은 이런 형태를 띄었어요. 뭔가 둘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컨셉만 다를 뿐 같은 원리를 질량 보존이라는 같은 원리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한 건데 그 수식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원리 자체가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컨셉이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 두 컨셉이 결국은 어떻게 비슷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라그랑지안을 유도했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간단히 식을 써봅시다. 이 녀석은 전미분항이니까 다시 풀었으면 편미분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d 플러스 u d로 dx 플러스 v d로 dy 그리고 w d로 dz 그렇죠. 이렇게 요 항은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항들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항들 다시 적으면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플러스 로 du dx 그리고 이거는 로 dv dy 그리고 얘는 얘가 아니라 얘는 로 dw dz w dz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0이다 라는 것이 이제 라그랑지안 관점에서 연속 방정식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요 두 개의 요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하나는 u와 로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는 로가 x로 미분됐고 하나는 u가 x로 미분되어 있죠. 자, 요거 형태를 우리가 하나의 형태로 합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쳐보면 요 녀석 뭐 그냥 그대로 쓸게요. 앞에 건 요건 합칠 것도 없으니까 d로 dt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칠 수 있죠. u로를 x로 미분하면 요 텀과 요 텀 두 개를 두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사실은
우리가 로 u를 x로 미분한 녀석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v랑 로로 이루어졌는데 y로 미분되어 있고, 한 놈은 로가 미분되어 있고 하나는 v가 미분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결국 사실은 수학적으로 로 v가 y로 미분된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w 로가 있고 z로 미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로가 미분되어 있고 하나는 w가 미분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로 w dz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 이퀄 0이다 라고 되는데, 자, 이것이 어때요? 요것과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죠. 이 녀석은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은. 그래서 결국은 컨셉츄얼리 다르게 유도를 했지만 우리의 두 개념이 모두 다 작동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방정식이 살짝 다르게 나와 보였지만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주면 결국 두 개가 물리적으로 같은 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유도를 하실 줄 알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프레셔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등압좌표기에 들어갈 때 우리가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건데, 다시 거기서 요 라그랑지안 관점의 유도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라그랑지안 관점의 방식은 굉장히 쉬운데 대신 중간에 우리가 하나 소화해야 되는 컨셉이 있었죠. 그렇죠? 델타 x라는 작은 세그멘트를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을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이제 유도를 하기가 굉장히 쉽고, 결국은 그게 윕러리안 방식으로 유도한 것과도 동일하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끝이고, 뭐 사족을 하나 조금 붙일게요. 사족을 붙이자면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뭐냐면 아까 뭐 다시 썼지만 로 dt고, 그렇죠? 얘는 플러스 벡터 형태로 쓰면 이제 다이버전스 로 u 이퀄 제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이항시킨다라고 치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로 이제 v 3차원 벡터의 다이버전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요 마이너스 사인 없이 여기까지가 다이버전스예요. 질량의 다이버전스, 발산이 있으면, 질량 속에 발산이 있으면 그만큼 이제 어떤 우리가 정해진 픽스드 볼륨 안에 있는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 질량이 발산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질량이 사라지니까, 볼륨의 사이즈는 우리가 정해놨는데 질량이 사라지니까 밀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라고 우리는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쉬운 물리적인 해석이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사족이니까 다 얘기를 할게요. 물리적인 의미를 그런 식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요거 역시 이항시킬게요. 그리고 로는 이쪽으로 넘겨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로분의 1 d 로 dt는 마이너스 이제 이것도 역시 다이버전스죠. 대신 매스 플럭스의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볼륨, 이게 그 각각 이제 그 속도의 다이버전스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질량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칠 때, 얘는 이제 따라가는 컨셉이니까 어떤 질량이 따라간다고 칠 때 속도의 다이버전스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속도가 제 손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멈춰가지고 잠시만 다시 틀게요. 제가 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속도의 발산이 있다는 거니까 질량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속도의 발산이 있다라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어떤 네모 상자가 있을 때 이 상자가 이쪽 점은 뭐 2라는 속도로 가고 이쪽 점은 1이라는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이 상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속도에 지금 발산이 있고 속도가 이쪽이 더 빨리니까 속도가 빠져나가고 있고 더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 상자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늘어지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얘는 따라오는 속도가 느린데 얘는 도망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식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도망가니까 얘가 이 라인 세그먼트가 이게 직 늘어지겠죠. 무슨 얘기냐? 볼륨의 다이버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컨버전스겠죠. 이제 발산, 수렴.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제 수렴량을 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륨의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 값이 줄어든다. 근데 이제 로분의 델타 로니까 요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기 자신의 비율이죠. 줄어드는 양이 몇 프로나 줄어드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볼륨이 예를 들어서 100% 뭐 예를 들어서 10% 늘었다라고 하면 거의 밀도는 그 상자 안의 밀도는 이제 우리가 질량을 따라가면서 그 녀석의 요거는 지금 라지 D니까 질량을 따라가면서 밀도의 변화율을 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가진 어떤 우리가 매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녀석의 부피의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그 다이버전스가 양수면 이게 늘어나니까 그 안에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늘어나니까 이제 밀도가 그만큼 감소해야 된다. 이게 양수고 이게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그만큼 10%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가 10% 이제 감소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뭐 둘 다 이제 동일한 얘기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얘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 연속 방정식의 물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둘 중에 하나 뭐 두 개 다 아실 필요는 꼭 두 개 다 알아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편한 것을 취사 선택하셔서 컨티뉴티 이퀘이션의 물리적인 의미를 그런 식으로 소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